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정은지입니다. 2015년 을미년은 양의 해라고 하죠. 그것도 그냥 양이 아니고 청량의 해라고 합니다. 푸를 청이라는 글자는 순수함, 맑음, 젊음과 장수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복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전국시대 첫 소식으로는 밝고 긍정적인 청량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명소를 소개할까 합니다. 양들에게 먹이도 주고 양떼몰이 체험도 해보면서 양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 제주도의 양떼 목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산구작이 흐르는 유룰레 유룰레 유룰 후후. 아, 상쾌하다. 기분 좋아. 우와, 양이다. 저기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안녕하세요. 여기 양들을 데려오신 양 아빠신가요? 네, 제가 양 아빠입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2015년 양의 해를 맞아서 제가 오늘 양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먹이 줄 시간이었는데요. 맛있는 건초를 줬는데 잘 안 먹더라고요. 안 먹는데 갑자기 먹어. 왜 안 먹지? 밥 먹자. 밥 먹자. 저 열심히 밥 줬는데요. 밥을 안 먹어요, 제 밥을. 아, 그래요? 네. 우리 양들이 좋아하는 특별식이 있는데. 특별식이라고요? 종소리가 들리자 신기하게도 양들이 앞다퉈 달려왔는데요. 무엇으로 만든 것인지 특별식은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특별식은 애들이 좋아하는 곡물로 만들었어요. 옥수수, 조, 밀. 냠냠냠. 내 입맛에 딱이에요. 아, 양들은 정말 착해요. 온순하고 사람도 참 잘 따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도 피하지 않고 친구처럼 건초를 받아먹는 양들. 게다가 따스한 양털까지 선물해주니 진짜 친숙한 동물이죠. 양아, 털 잘 길러서 나한테 선물해줘야 돼. 알겠지? 응? 뿅. 내 털을 갖고 싶거든. 나에 대한 문제를 맞춰라. 양. 아싸, 미야. 문제 다 맞춰서 내가 양털 다 접수해버리겠다. 문제 주세요. 양털은 1년 내내 깎을 수 있다. 아니, 당연히 옷가게 양모자, 양털 부츠 투성인데 당연히. 오. 그것도 모르다니. 정답은 X. 양털은 겨울이 가고 봄이 되면 깎을 수 있답니다. 지금 깎으면 추워. 야. 소의 덩치의 2분의 1인 양. 먹는 사료의 양도 2분의 1이다. 아, 당연히. 아, 당신 등치를 봐. 얼마 안 먹게 생겼네. 당연히 소보다 조금 먹는다. 오. 정답은 X. 많이 먹는 양 때문에 목초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많이 먹어서 미안합니다. 이럴 수가. 만신창이가 돼버렸군. 다음 문제는 꼭 맞추고 말겠어. 몸에 털이 북실북실 가득한 양. 꼬리의 모양도 귀엽고 포근한 동그라미 모양이다. 양양. 아, 당연히 털도 폭신폭신하니까 왠지 꼬리도 폭신폭신 동그란 모양이지 않을까요? 오. 정답은 X. 원래는 긴 모양이었는데 위생 문제 때문에 어렸을 때 먹어도 잘라준답니다. 내 꼬리 많이 아파. 실력하고는 이래놓고 나한테 양털을 달라고?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양에 대해서 이렇게나 몰랐더니. 양아, 미안해. 2015년 양해이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더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공부할게. 미안. 미안한 마음에 양들과 함께 신나게 놀았는데요. 이쪽 저쪽으로 양떼몰이를 하며 노는 것도 잠시. 금방 지겨워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러니까 심심하네 정말. 이래서 동화책에 양치기 소년이 나타났군. 동네 사람들, 늑대가 나타났어요.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진짜 늑대다.
멋쟁이 이 녀석은 늑대가 아니고 양치기계 베키인데요. 베키가 양을 모는 솜씨가 수준급이죠. 컴바인, 라이다운, 컴바인, 라이다운, 워크. 네, 베키는 이제 제 명령을 따르는 거고요. 네. 양들이 이제 베키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그 방향 조정을 베키를 통해서 해주면은 원하는 어떤 공간으로 또 축사로 이렇게 몰이가 가능한 거죠. 베키의 능력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백발 백중, 원반이면 원반, 솔방울이면 솔방울,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물어오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애타게 짖는 이 녀석은 베키에겐 선배, 쪼커랍니다. 서열이 조커가 위고 베키가 아래여서 뭐든 공 던지기든 원반 던지기든 조커한테 다 양보를 해요. 실제로 원반을 던졌는데 베키가 항상 조커에게 양보하더라고요. 참 똑똑하죠. 그래서 보더콜리는 최고 품종의 양치기계로 이름이 높습니다. 이곳엔 또 다른 동물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멋진 말들과 말보다는 몸집이 작은 포니까지. 귀여운 애교쟁이면서 양떼목장 최고의 장난꾸러기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돼지 또 물고, 아유, 남의 밖으로 다 뒤집어 놓고. 때론 심한 장난에 엉덩이 꿀밤을 주면서도 웃음이 난다고 합니다. 야생에서 자랐지만 목장의 가족이 된 노루의 이름은 괜찮아. 그리고 나무 아래 자리를 차지한 이 녀석들은 닭들인데요. 아니, 털이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닭이, 그쵸? 또 저기 되게 멋있는 닭도 있어요. 저거는 이제 우리 토종닭, 장닭이라고 해서. 닭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갓 낳은 뜨끈한 계란 하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괜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목장 동물들 중 마지막으로 소개할 가족은 바로 돼지인데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죠? 제 남편 못 보셨나요? 꿀꿀. 돼지 남편이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양들 속에 끼어있는 이 녀석, 바로 남편 돼지였습니다. 양들 사이에서 미운 돼지 새끼 취급을 받아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양들 주변을 맴돌더라고요. 자신을 양으로 알고 있는 돼지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 봤어 돼지야. 딱 봐도 양이구만. 꿀꿀.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청량의 해, 양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양들처럼 평화 가득하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했고요. 동물 가족들도 많은 사랑 받기를 바랍니다. 올해 양띠를 맞아서 우리 양들을 초원에서 열심히 뛰어노는 어떤 이런 평화로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봤으면 좋겠어요. 많이들 찾아오세요. 제주 어디까지 가봤니? 베키와 친구들이 있는 양떼 목장까지 놀러옵소야. 놀러옵소야. 쉐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은 피곤해. 엄마 곰은 지루해. 애기 곰은 심심해. 그래서 몸무게만큼 믿음이 팍팍 오는 남자 오승철이 건강은 물론 가족 모두 만족하는 체험이 가득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출발! 경남의 스페셜한 현장을 찾아 열심히 달려온 오늘의 장소. 진주 출발, 통영을 지나 거제에 도착. 국내 알로에 생산량의 무려 70%를 책임지는 거제에 싱싱한 체험관이 활짝 열려있다는 소문. 야, 근데 밖은 지금 쌀쌀한데 여기는 정말 활동하기 좋은 그런 온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유리 온실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안전을 위해 가지고 천장은 필름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이 불어도 안전하고요. 밖에서 이렇게 애들이 노는 것보다 이게 안에서 이렇게 1시간, 2시간 정도 쉴 수 있는 그래요. 그런 장소입니다. 벗고 싶다고 할 정도로 아주 덥고 따뜻하고 막 그렇긴 하네요. 직접 보기 힘든 알로에 10여 종을 만지고 즐길 수 있는 곳. 특별한 또 알로에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보레센스라는 알로에가
우리나라에 그게 흔치는 않아요. 제주도하고 거제도에만 키울 정도로 12월 달, 1월 달 그때 꽃을 피웁니다. 여기 귀한 거네 보니까. 농약을 안 뿌리고 거제도에서 키우는 알로에는 다 농약을 뿌리지 않습니다. 이 알로에는 3가지 품종 중에서 소형종으로다가 제일 잎이 작은 알로에. 일단 맛부터 먼저 보고 하죠. 그리고 가시만 따내고 그냥 드시면 돼요. 아, 이거 껍질 이렇게 벗기지 않고 그냥 먹어요? 네, 그 껍질째 오는 거예요. 야. 어때요? 내가 생각했던 맛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쓴맛이 알로에 품종 중에서 쓴맛이 제일 강한 겁니다. 아, 쓰라! 더 써 이거는. 그래서 이제 변비나 혈액순환 같은 데. 그렇죠. 그런데 많이 장 활동 좀 안 좋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꽃도 한번 먹어봐야 돼요. 꽃을 꽃이 이렇게 활짝 피면은 이 안에 꿀이 생깁니다. 한번 갖고 오세요. 다 드시면 돼요. 야, 괜찮네. 식감도 괜찮고. 자, 요 알로에는 되게 몸이 좋답니다. 혈액순도 좋고. 근데 요거 먹는데 방법이 있어요. 요거 굉장히 쓴맛이 있거든요. 요거 먹고. 와, 진짜 쓰다. 와, 진짜 와, 거짓말 아니고. 와, 미치겠다. 그럴 때 요거. 쓴맛이 단맛을 이겨요. 이거 100개 먹어도 이거 못 당해. 엄청 써. 와!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동생 모두가 만족하는 체험 시작. 아이들을 위한 유아체험편 정말 신나요. 자, 우리 친구들 몇 살? 5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5살이고요. 예. 여기 끼워봐요. 여기 넣어봐요. 알로에를.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만 채워서 끼우면 돼요. 가족 체험할 때 특히 애기들은 이런 거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밌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재미는 있네요. 알겠어요. 아저씨 잘생겼다 손 들어보세요. 고마워요. 너는 왜 손 안 들어요? 흙을 만질 수 있어 아이들 정서 순화에도 좋은 귀여운 알로에 화분 만들기. 알로에 체험 언니 누나 편. 나같이 예쁘고 달달한 언니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야. 너무너무 좋겠지? 나 알지? 당 떨어지면 손 떨리는 거 오지 마라. 알로에 주스와 알로에 베라 한천이 만나 상큼한 맛의 절정. 알로에 푸딩. 달콤한 알로에 초콜릿으로 맛봐요. 우리 남자분은 애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만약 만들게 되면 누구한테? 어딘가에 있을 여자친구에게? 여자친구야 얼른 초콜릿 만들어서 달려갈게. 잘 녹인 초콜릿과 알로에 에센스 분말을 더해주면 알로에 초콜릿 탄생. 아이고 참말로 정말 너가만 방해하고 노나. 엄마도 좀 놀자. 아이고 피부 봐라 이렇게 포석포석해졌다. 네 옛날에 정말 남자들 줄을 섰는데 내 피부가 막 떨리다. 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겠지만 특히 우리 어머님들 이 피부가 찢었을 때 요거는 바르면 얼굴이 커도 상관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널빤하게 발라지니까 피부가 정말 탱탱하게 펴집니다. 아이고 좋다. 그리고 나서 요 알로에 비누가 또 씻으면 됩니다. 씻으러 가야지. 우리 집의 기둥 아빠를 위한 뜨끈한 체험. 편한 걸로 갑시다. 아빠는 매사 모든 게 피곤해. 가족 그림 그리라고 하니까 아빠하고 소파하고 한 몸 된 그림을 그리고 엄마가 슬퍼했다 하는데 그 아빠는 이해해줘야 돼. 아빠 얼마나 힘들어요. 휴일에는 일해야지. 평일에는 일해야지. 휴일에는 뭐 또 아들 때문에 다 놀러 가야지. 아빠가 무슨 마트 가는 기계예요. 아빠가 무슨 뭐 맨날 일하는 기계냐고. 안 가라도 아빠 바빠. 절대 마트 안 가. 입고 다 갈 거야. 쎄만 몰라도. 피로에 지친 아빠들이여 알로에 조격 체험장으로 오세요. 향 좋은데? 이 사람 맛은 예. 이게 조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먹는 알로에 이게. 그렇죠. 그렇게 먹었잖아요. 네, 먹는데 이제
알로에가 99.9%이기 때문에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요. 그 좀 무맛이더라고. 예.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내가 피부에 대해 양보할 것인지 그건 선생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아, 먹을 건지 피부 양보할 건지. 그렇죠. 저는 99% 먹는 거예요. 로 가는 거죠. 먹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많이 해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알로에 가지고 알로에를 풀어서 하면은 이제 혈액순환도 잘 되고 면역력 증강에도 그렇죠. 감기도 좋고 살도 빠지고. 쌤 숙취에는 이게 좋습니다. 숙취에는 이게. 진짜 뜨겁다. 요거를 이렇게 부어요, 이렇게. 야, 지금 아까운데, 이거? 그 손에다가 한번 이렇게. 아, 남은 거는 또. 야, 그냥 조격도 좋겠지만, 이거 알로에 겔을 부어가지고. 야, 이거 진짜, 보세요, 이게. 버릴 게 없는 게 알로에입니다. 먹어도 되고, 피부 양보해도 되고, 발해도 되고. 이 남은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보습도 되고. 야, 진짜, 가장인 분들, 운전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운전해야 되지, 일해줘야지, 또 애들하고 놀러 가면 또 애들 위주로 가니까 뭐 또 할 게 별로 없어. 거기도 표정도 안 좋게 하면 또 욕먹거든요. 그럴 때 이 조격하면서 풀리고 마음도 풀리고 몸도 풀리고 좋잖아요. 애들 뛰놀게 하고. 알로에 먹고 기운 불끈해 노래 한마당. 유후! 신나는 아빠와 더 즐거운 엄마가 함께하는 노래 시간 안동역에서. 자, 나와요. 시작! 저 멀리 서울 군포에서, 여기도 군포에서 오신 여러분, 안동역을 지나서 이 거제까지 오신 걸 대단히 환영합니다. 오시는 동안 피로 싹 푸시고 돈도 많이 쓰시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활성화해 주시고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동역에서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조경은 무릎까지. 하나, 둘, 다음 분. 자, 이어지는 상품 여러분 1등 하신 분에게 알로에 세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30만원짜리. 샤, 사장님 약속했어요. 갑니다. 샤, 더 신나게 다 잊어버려. 볼 사람도 없어. 엄마 어차피 가봤자 방송 못 봐. 겪는 거 못 봐. 올라가봐. 오늘 다 내려놓고. 샤, 자, 서비스는 안주. 샤, 친환경 농법으로 탄생하는 천연 보약 거제 알로에. 직접 보고 맛보고 즐기는 오감 만족 체험으로 건강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아직도 춥다 핑계 대십니까? 태양이 준 선물 싱싱 거제 알로에로 가족 체험 싱싱 달려보세요.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이 요상한 물체의 정체는 무엇인가? 얼음판 위에 버스까지 등장했는데 정말 이게 다 썰매가 맞나요? 예, 썰매 맞습니다.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그 버스 캐릭터를 저희가 썰매로 활용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양해에서 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반경이 목이 돌아가고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썰매는 물론이고 화려한 의상부터 눈에 띄는데 도대체 어떤 주제로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화천에 나들이를 왔다는 식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당장 썰매 우리가 최고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다.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기발하고 다양한 썰매들이 총출동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얼음판 위를 질주하는 주인공. 세상에 딱 하나뿐인 나만의 썰매를 타고 얼음 위를 싱싱 쌩쌩 달리다 보면 어릴 적 추억과 동심으로 안내해주는데 특별함과 열정을 가득 싣고 달리는 창작 썰매 대회 속으로 고고!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로 뜨거운 인기를 실감하는 화천 산천어 축제. 그리고 산천어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급 이벤트가 펼쳐진다. 바로 대한민국 창작 썰매 콘테스트.
운반하기 힘든 창작 썰매는 현장에서 뚝딱뚝딱 완성되고 들고 끌고 밀어가며 각양각색 창작 썰매가 모여든다. 처음에는 썰매가 갈까 의심스러웠는데 가서 신기해요. 1등할 자신이 있어요. 온 가족이 힘을 합쳐 만들고 화천의 상징인 수다를 표현한 썰매. 인기 만화 캐릭터의 기차까지 처음 보는 썰매들로 얼음판 위가 화려하다. 자고로 썰매는 얼음판 위에서 잘 나가는 게 포인트.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이 한창인데 군장병들도 빠질 수 없다. 군생활 마지막 추억을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만든 썰매를 타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 장병들.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이 날이 좀 이상해가지고 좀만 손보면 다시 될 것 같아요. 작품명 시원시원이고요. 2015년도 한 해가 시원하게 잘 풀리라고 휴지도 준비하고 만들었습니다. 젊은 장병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가득한 썰매들.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가장 공감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썰매를. 대한민국 대회 시작에 앞서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얼음 나라에서 듣는 열정의 아프리카 음악. 아프리카 타 그룹 쿨레칸의 무대로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진다. 175명의 참가자 여러분, 우리 화천 삼천의 축제에 오셔서 더욱 행운을 찾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는 을미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15 대한민국 창작 썰매 콘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드디어 시작된 2015 대한민국 창작 썰매 콘테스트. 총 170여 팀의 뜨거운 경쟁이 시작됐다. 아빠와 아들 썰매명은 희망찬 새해 되겠습니다. 누구에나 자신이 만든 창작 썰매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퍼레이드가 이어지는데, 먼저 일반 부문 참가자들의 썰매 행진. 모양도 크기도 주제도 저마다 다른 창작 썰매들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등장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개성 넘치고 기상천외한 작품들. 썰매 변신은 무죄. 퍼레이드 중간에 변신한 썰매를 타고 다시 얼음 위를 달린다. 자전거 페달을 활용해 썰매에도 날개를 달아준 참가자까지 자신만의 썰매를 뽐낸다. 옷에 신경을 쓰지 말고. 수많은 썰매 중에서 조금이라도 튀어야 한다. 화려한 의상은 물론 퍼포먼스까지 준비한 팀들. 퍼포먼스 중간에 달달한 사랑 고백도 하고 코믹한 분장까지. 발랄한 학생들은 최신 댄스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창작 썰매 행진. 해가 갈수록 창작 썰매 콘테스트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진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썰매로 신나게 달리며 특별한 추억을 쌓는 참가자들. 참가자들의 열띤 경쟁이 이어질수록 심사위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얼마만큼 기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얼마만큼 빠른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안전한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1번부터 갑니다. 음악 주시고요. 참가팀은 경보성 50, 썰매면은 은혜가. 또 한 번의 퍼레이드가 다시 이어진다. 이번에는 군장병 차례. 장병들의 패기가 느껴지는 썰매들. 배트맨까지 쏜살같이 지나가고, 역시 대한민국 군인들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야, 저걸 만들었네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불나무 영창밖에 더 가요? 뒤에. 예. 자, 싸워자 퍼포먼스가 시작됩니다. 렛츠고! 대회장 위로 폭죽을 쏘아 올리며 퍼포먼스 성공. 영창 가겠다, 원래. 이거 3박 4일이야.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쌍화차 퍼포먼스를 성공하고 유유히 퇴장한다. 지금까지 대회 중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모인 만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 군장경들이라 그런지 이순신 장군을 따라 한 팀이 많은데 다양한 썰매 모양에 눈길을 돌릴 수 없다. 훈련받기도 바쁜 시간이지만 시간을 쪼개 아주 멋진 썰매를 만들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창작 썰매 대회. 자, 준비하셨으면 1번 갑니다. 1번 갑니다. 1번 갑니다. 1번 갑니다. 1번. 2차 심사가 또다시 이어진다. 가장 빠른 썰매를 뽑는 순서. 50m 직선 코스를 누가 가장 빨리 통과하는지 레이스를 펼치는데 6팀씩 한주가 돼 1등을 뽑은 다음 또다시 1등끼리 모여 진정한 승자를 가린다. 달리지 못하면 썰매가 아니다. 있는 힘껏 얼음을 찍어 앞으로 나가는 썰매들. 하지만 썰매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다. 쭉쭉 나가는 썰매가 있는 반면 방향을 잃은 썰매들이 속출하는데 박진감 넘치는 썰매 경주. 레이스를 중 멈춘 썰매는 아쉽지만 탈락. 출발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가는 썰매. 하지만 발로 미는 건 반칙. 저 반칙이죠. 저 반칙이죠. 정정당당하게 스피드를 겨루는데 막상막하 용호상바 긴장감이 넘친다. 얼음이 익숙하지 않은 아프리카 청년들은 탈락했다. 50m 경주에서 완주만 해도 참가자 전원에게 20만 원의 상금이 있는데 하지만 멈춰버린 야속한 썰매들.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보는데 이순신 장군의 명예를 걸고 당당히 1등한 거북선 썰매. 자전거형 썰매는 페달로 가뿐하게 완주 성공했다. 1등은커녕 완주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우왕좌왕 좌충우돌 의욕만 앞선 썰매도 아쉽지만 탈락. 정말 많으신 분들만 모여있어요 이제는. 예선이 끝나고 각조 1등끼리 대결하는 결승전. 역시 결승전답게 스피드를 자랑한다. 군인 부문에서도 최강자를 가리는데 자전거 썰매로 다른 참가자들을 유유히 따돌리며 가뿐하게 1등. 이렇게 해서 모든 심사가 끝났다. 온 식구가 다 왔는데 정말 기쁘고요. 그다음에 집에서는 이제 부모님들도 이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빨리 전화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1등 먹었다. 썰매를 들고 오늘의 주인공 그랑프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썰매 이름 들이대. 올해 최고의 창작 썰매로 선정된 으아 들이대 썰매. 매년 그 화천 산천어 축제 참가하는데요. 올 때마다 좀 고속도로가 없고 그래가지고 좀 불편하고 위험한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춘천 화천 간 고속도로가 조기에 좀 추진돼서 개통됐으면 하는 염원에서 그 고속도로 공사할 때 그 건설 그 중장비와 저희 그 안전모 그 건설인 가족으로서 그 컨셉을 잡아서 만들게 됐습니다. 의미가 있었네요. 창작 썰매가 대다수의 썰매들이 그 견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폐단 그런 것을 이번에는 아마 대다수의 썰매들이 아주 견고하게 그리고 창의성 있게 아주 예술적으로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얼지 않은 인정과 녹지 않는 추억이 가득한 화천에서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이 된 창작 썰매 콘테스트. 정성껏 만든 썰매 하나로 모두가 즐거웠던 시간이다.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하는 썰매들로 다음 창작 썰매 콘테스트에서는 또 어떤 아이디어가 쏟아질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우리나라 닭고기 소비량을 분석해 보니까요. 1인당 연간 15마리 정도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닭고기의 뜨거운 인기에 밀려서 요즘은 흔하게 만나볼 순 없지만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에게 보양식으로 사랑받아온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이 찬바람이 쌩쌩 부는 이 겨울에 보양식으로 으뜸인 꿩 요리입니다. 꿩 만두부터 꿩 육회, 꿩 튀김, 꿩 매운탕까지 겨울철 잃었던 입맛을 되찾아주는 겨울 진미 꿩 요리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리 와 이리 와 어디가? 야야야야! 리나가 잠자리채를 휘두르며 애써 잡은 것은 바로 꿩.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겨울 추위를 이기고 몸에 기운을 더해주는 보양식으로 꿩 요리를 즐겨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어요? 시원하면서 담백하면서 그리고 뭐라고 해야지? 달콤하네요. 담백하면서도 부드럽고 맛볼수록 기운이 펄펄 나는 제철 별미인데요. 다양한 요리법으로 입이 즐거워지는 겨울 진미. 지금 맛보러 가시죠. 충남 금산군 복수면 한적한 마을에 리나가 찾아듭니다. 상쾌한 시골 바람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즐거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는 딱처럼 생기는 새 어디 있어요? 딱딱구리새? 딱이 아니고 꿩. 뭐 이렇게 저 산이 날아다니는 꿩 있잖아. 그런 꿩. 아 그래요? 여기 비교. 꿩 찾아 산발리. 안에 누구 있니? 어머. 오. 뭐야 이거? 오. 아니 딱 맞는데? 딱이 맞아요. 근데 색이 좀 다르고. 감독님 이거 외국에서 오는 딱 아니야? 닭이 많이 보급돼 꿩의 위세가 전보다 약해졌지만요. 사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닭보단 꿩을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얘는 꿩 맞아요? 아, 꿩 맞죠. 아니 근데 야생동물을 왜 여기서 키우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 꿩을 키워가지고 요 식당에 손님들 오시면 드리려고 키우고 있어요. 네. 와, 그렇군요. 하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뒤뚱대는 걸음걸이며 부리부리한 눈까지 닭과 비슷하게만 보입니다. 그럼 닭하고 꿩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닭은 사람들이 이제 농가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것이 닭이고, 예, 꿩은 좀 성질이 급한 야생기가 아직도 많이 살아 있어가지고 일반 가정에서나 농가에서 키우기가 좀 어렵죠. 꿩 사냥에 도전한 리나. 와, 잡을 때는 얘들이 막 들어다니고 날아다니고 했는데 제가 잡았어요. 제가 리나잖아요, 리나. 꿩도 다 같은 꿩이 아닌데요. 화려한 빛깔의 긴 꼬리를 가진 녀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녀석도 보입니다. 와, 지금 보면 여기서 색깔 좀 다른 애들이 있네요. 혹시 얘들 종류가 달라요? 아, 다르죠. 목에 흰 태가 있는 것은 순놈이에요. 또 곱게 입은 단색으로 되어 있는 건 암놈이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꿩을 먹으면 몸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서 좋아요? 아, 그거는 저희는 좋다는 것만 알지 자세한 거는 뭐 한의사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알겠죠. 꿩 대신 닭이란 속담이 있을 만큼 꿩은 대접받는 동물이었습니다. 또한 삼국시대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빠지지 않던 보양식이었는데요. 1970년대만 해도 겨울이면 집집마다 꿩 사냥을 다닐 정도였습니다. 명의벌록, 식의심경, 의학인문에서는요. 꿩고기를 몸의 기력을 높여주는 음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증과 설사를 먹게 해주고요. 간을 보호하고 침침한 눈을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도심에선 좀처럼 만날 수 없는 진귀한 맛. 꿩을 맛보러 한가름에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부엌에서는 요리 준비에 분주한데요. 리나에게 꿩 요리가 무엇인지 진미를 맛보여줄 요리 전문가 남궁 갑순 씨입니다. 우리 아저씨가
옛날에 이제 충대 교수님들하고 같이 산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진안인 걸 갔는데 거기에서 몇 번 이제 가니까 서로 알아가지고 식당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거기도 꿩을 한 번만 해보면 어떠냐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바로 잡은 꿩은 먼저 부위별로 손질합니다. 요리에 따라 다른 부위가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부위별로 잘라셨는데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7가지 코스 요리를 하니까 부위별로 잘라서. 와, 콩 한 마리를 가지고 7가지 코스를? 네, 7가지. 역사가 깊은 만큼 꿩은 다양한 요리법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유의 감칠맛을 살리려면 파, 마늘 같은 강한 향신료는 적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좀 신기하고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먹을 수 있는 방법이나? 네, 이제 음식 드실 때 이제 조금씩 다 넣어서 익혀하고 샤브는 그냥 가져와서 거기서 데쳐서 드시는 거고 육회는 이렇게 무친 거니까 양념에서 무친 거니까 그냥 잡수시면 되고 네, 나머지는 여기서 다 익혀서 주방에서 익혀서 나가는 거예요. 시원하면서도 담백한 맛은 겨울에 풍미를 더하는데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꿩은 원기를 충전해주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 건강식으로도 좋습니다. 이렇게 남자끼리 지금 어디서 왔어요? 저희 지금 운동 끝나고 영국제수영장에서 운동 끝나고 밥 먹으러 온 거예요. 와, 그러면 운동을 뭐 해요? 저희는 다이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속으로? 네. 와, 그러면 운동하고 나서는 밥맛이 좀 어때요? 다 맛있어요. 정말 꿀맛이에요. 기름기가 우선 없어서 담백하고 쫄깃하고 운동할 때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와, 콩고기는 진짜 좋긴 좋나 봐요.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꼭 이 고기를 먹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한 꿩 요리 밥상이 차려집니다. 먹음직스러운 상차림에 금방이라도 호랑이 기운이 솟아날 것 같네요. 이 기름기가 적어서 담백한 맛이 일품인 평양냉면도 꿩고기로 만든다고 하죠. 이뿐만 아니라 꿩고기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3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 참 좋습니다. 와, 저는 설마 했지만 진짜 7가지 다 나오네요? 예, 그렇죠. 손님들이 어떤 손님은 1가지, 2가지 이게 나오는 대로 3번의 손님도 계셔요. 네, 그래서 7가지 코스를 제대로 다 해드려야 돼요. 와,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뭐 있어요? 이거는 샤브샤브, 이거는 육회, 이거는 깐풍기, 꿩 다리살로 만두, 튀김, 예, 꿩 전두 다리살. 이거는 탕인데 뼈 가지고 매운탕을 끓인 거예요. 야, 진짜 이거 다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천천히 드시면 다 드셔요. 본격적으로 한 가지씩 맛보기 시작한 리나. 한국 생활 10년 만에 꿩 요리는 처음이라는데요.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빠져드는 마성의 요리. 지금쯤 리나의 미각세포는 춤을 추고 있을까요? 와, 콩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힘이 줄줄 나오고 그리고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꽁다리 샤라라 빠빠빠빠. 와, 정말 다들 여러분 이런 맛을 꼭 드셔보셔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 잊을 수 없는 이런 맛입니다. 담백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인 꿩 요리. 우리 선조들이 즐긴 겨울 보양식인데요. 독한 감기가 떨어질 줄 모르고 찰싹 붙어있다면, 뚝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고 싶다면 가족과 함께 7색깔 꿩 요리 즐겨보면 어떨까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걷다 보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광경과 마주합니다. 색바랜 간판과 낡은 슬레이트 지붕. 100년 된 나무 전봇대까지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이 멈춘 듯 사람과 시간의 때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이곳 소재동의 문화적 가치를 알아보고 옛 모습을 기록하고 예술 활동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재관사 42호 창작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전역의 동쪽에 자리한 소재동. 경부선 철도가 놓이며 한때 부흥했던 이곳은 이후 대전의 중심부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빠르게 쇠락했습니다. 사람들도 떠나고 낡고 오래된 공간만이 시간이 멈춘 듯 머물러 있는데요. 그렇게 소재동은 개발지역으로 분류돼 새로운 운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곳에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소재관사 42호 창작촌입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누구 안 계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참 재밌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원래 이제 이 관사촌이 형성된 게 1904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부터 북관사, 남관사, 이제 동관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남아 있는데 이곳이 이제 동관사거든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어떤 근대문화 유산이고 어떻게 하면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이제 이 관사를 찾게 됐죠. 소재동의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고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일종의 실험이 이루어진 건데요. 그렇게 학자와 문화기획자, 예술가들이 모여 대전근대 아카이브즈 포럼을 결성했고 소재동의 역사를 재조명해 나갔습니다. 유현민 작가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삶을 글과 사진으로 엮고요. 관사촌의 형성 과정과 도시에 얽힌 이야기를 되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즈라는 건 사실은 어떤 기록 보관서, 그러니까 어떤 파일을 저장한다든가 아니면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어떤 그런 뜻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과거의 기억들을 퍼올리는 어떤 그런 작업을 저희 연구원들이 했었고요. 마을 어르신들이 옛 기억을 더듬어가며 들려준 소재동 이야기는 그 자체로 생생한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자연저수지였어요? 천연 맞아요. 이 산이 이렇게 돌아잖아요. 이게 솔랭산이라고. 솔랑산.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철도를 놔야 되니까 이 산을 허물어서 이 저수지를 메웠어요. 이런 어떤 중간 매개체가 없으면 하나의 어떤 근대 역사가 사라지는구나. 굉장히 소중하고 이 자체가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박물관, 마을 공동체 박물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현민 작가와 소재동 골목길로 나섰습니다. 소재동에는 현재 40여 채의 철도 관사가 남아있는데요. 세월을 간직한 낡은 건축물은 단순히 하나의 공간을 넘어서 스스로가 역사가 됩니다. 골목 구석구석 담긴 이야기를 따라 소재동을 보다 깊숙이 둘러보며 새로운 역사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잘 보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반드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이 소재동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대전의 어떤 전통, 대전 근대 이행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숨결이 숨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굉장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소재동에 머물며 작업을 해온 유현민 작가. 다양한 세대의 주민들과 소통하다 보니 이제는 가까운 이웃이 됐는데요. 주민들은 소재동에 대한 관심이 반가우면서도 못내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갓 여기 살기 시작하셨을 때와 지금의 모습은 어때요?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이 골목으로는 크게 변한 데가 없어요. 다 그전 상태로 거의 한 80%는 그냥 있다고 봐야 돼. 근대 역사가 살아있는 소재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잖아요. 젊은 작가분들께서. 그걸 옆에서 지켜보시는 어르신의 눈에서 봤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글쎄 뭐 또 그렇게 보존하는 것도 또 좋을 것도 같으네. 좋을 것도 같아. 근데 이제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낙화됐기 때문에 지역이 보기가 안 좋잖아. 딴 지역들은 다 개발돼 가지고 막 이렇게 건물도 많이 다시 잘 세워놓고 그러는데 여기만 그냥 처져 있으니까. 소재관사 42호 창작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곳 관사촌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철도 관사촌 레지던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송호준, 송인혁 작가 역시 이곳에 머물며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소재동이 작가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20년 전에 봤던 쪽제비가 저쪽 부엌에서 서성이고 있더라고. 20년 만에 쪽제비를 봤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사람을 감성적으로 다시 어떤 추억 같은 거를 들려준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의미 같은 거를 작은 계기로 인해서 그 의미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소재 창작촌 입주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정리하는 특별한 전시도 마련했습니다.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에서 열린 소재동 겨울꽃을 피우다 전입니다. 소재동이 주는 예술적 감성은 작가들의 작품 세계와 더해져 개성 있는 작품으로 탄생됐는데요. 그렇게 지난 3년간 지역민들과 소통했다면 이번 전시는 또 다른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소재 창작촌의 결실과 흔적들이 소재동에서 새로운 봄을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되겠죠. 현재로서 제 생각은 제가 기록할 수 있는 만큼 어떤 마을의 기록을 하고 또 작가들은 약간 공공성의 어떤 책임을 갖고 문화적 책임을 갖고 본인이 어떤 작업으로서 완성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점을 달리하면 버릴 것은 곧 지킬 것이 된다고 하죠. 낙후되었다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던 공간이 근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사와 예술이 만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대전 소재동. 골목 구석구석 활기가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원주 청소년 수련원입니다. 이곳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연극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한걸음 연극 캠프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태백에서 온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방학 동안인데 이제 나름 직장을 다닌다고 아이들한테 많이 소홀을 했던 점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1박 2일로 캠프를 할 수 있게 돼서 이 시간에 아이들과 더 많이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즐거운 추억거리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의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한 한걸음 연극 캠프. 지금은 1박 2일 동안 몰래 마음을 전할 수호천사를 뽑는 시간입니다. 다들 자신의 수호천사가 누굴지 설레는 모습인데요. 아직은 서먹한 참여자들의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요즘 아이들이 뭐 학원 다니고 굉장히 그런 공부 쪽에 굉장히 좀 치여 있고 또 부모와 또 교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그 학생들이 굉장히 바쁜데 저희들은 뭐 그런 차원에서 그 예술을 좀 활용을 해서 특히 연극 같은 경우는 그 혼자 할 수가 없고 누구와 소통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연극을 좀 활용해서 부모와 함께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거 안 떨어지게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죠? 어떻게 하시는지 알았죠? 서로를 향한 한 걸음. 일단 서로 간에 쌓인 마음의 얼음벽을 허물어야겠죠. 마음을 열기 위한 풍선놀이 시간.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풍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가는 놀이를 해보는데요. 평소 한 집에 살고는 있지만 함께 손잡고 호흡을 맞출 일이 없는 아이들과 부모들. 이번 시간을 통해 서로 마음을 모아봅니다.
둘뿐 아니라 내 친구, 이웃과도 마음을 나누면 좋겠죠. 역시 만나면 어디서든 금세 가까워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새삼 동네 친구와 하루 종일 뛰어놀던 옛날이 그리워지기도 하네요. 이번에는 서로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상대를 이해해보는 시간인데요. 준비물은 종이컵과 안대. 더 내려와봐. 손 더. 아니, 그 올라가는 거고 더 내려와. 옆으로 옳지. 살다 보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상대가 잘못 이해해 안타까울 때가 많죠. 특히 성장기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또. 여기 뒤에 엄마 뒤에. 여기. 이런 시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내 마음을 정확히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는데요. 부모의 입장에서 하던 얘기들을 이제 아이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부모님들. 잘하고 싶은데 내 맘 같지 않아 속상하고 아쉬웠을 아이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문 시간에 이어 다음으로는 상상과 창의력을 키우고 협력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서로 간의 유대감을 상승시키기 위한 몽타주 놀이로 진행되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본따 몽타주를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을 적어보고요. 다음으론 모두가 함께 몽타주들을 돌아보며 인상으로 느낀 평을 남겨봅니다. 공부를 잘할 것 같다. 똑순이, 호빵, 꽃순이, 모델. 자, 이 친구는 모범생입니다. 모범생이에요. 이거 누가 그린 건지 알아? 요술을 부릴 수 있어. 어떤 요술을 부릴 수 있어? 그리고 몽타주에 적힌 평을 토대로 배역을 정하고 부모님과 함께 연극을 구성해 보는데요. 제가 꺼드리겠습니다. 네, 동료들 아니 아빠 그다음 땡땡병은. 이번 캠프의 테마가 연극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존감을 키울 수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연극을 종합예술이라고 하죠. 연극을 직접 구성해봄으로써 창작 능력도 키우고 문화에 대한 감각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의 안무가 내가 먹는 건 생달걀이야. 그래? 진짜 맛있어? 그럼 나도 생달걀을 후루룩 먹고 몸매가 아주 예뻐져야지. 우리 어머니 그야말로 열연을 펼치시는데요. 대본은 잘 썼는데 아직은 어색한지 연기가 안 나오는 어린이. 모두들 한마음이 되어 눈빛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한 뼘 더 자라고 부모님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겠죠? 방학이 2배로 즐거워지는 곳.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원주의 기후변화 홍보관입니다. 연극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어머니의 벽을 허무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또 하나의 추억을 남겼는데요. 제가 지금 찾아온 이곳 원주 기후변화 홍보관에서도 다양한 체험거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기후변화 홍보관의 이색 체험 프로그램인 큐브 놀이터. 요즘 방학 맞은 아이들의 방문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데요. 겨울 동안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관에서 이 교육적 요소와 아이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좀 특별한 놀이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겨울방학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친환경, 저탄소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꾸며진 큐브 놀이터. 천연 비누 만들기, 자전거 트리 발전소, 블록 맞추기 등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체험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지키는 천연 비누도 만들어보고 또 재생 종이를 활용해 눈꽃 모비를 만들어보는 아이들. 고사리 손으로 서툴지만 정성껏 가위질, 풀칠을 해봅니다. 종이를 우리가 많이 소비하게 되면 그만큼 자연을 훼손하게 되고 우리가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야 하는 이제 그래서 그 나무를 아끼기 위해서 또 숲을 아끼기 위해서 종이 한 장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코너를 마련했는데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가장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또 한 번 사용한 것을 이렇게 함부로 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구본 퀴즈를 맞춰보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될까? 그래, 바다코끼리도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지구를 아끼고 사랑해야겠지, 그지? 이 지구가 우리가 사는 곳만이 아니라 동식물 등의 지구 식구들과 함께 사는 곳이란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지구를 사랑해야 돼요. 아이들은 놀면서 자란다고 하죠. 방학이 2배로 즐거워지는 알찬 체험들을 통해 생각이 깊은 어린이로 또 남을 배려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어린이로 무럭무럭 자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요즘 날씨 정말 쌀쌀한데요. 하지만 이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요, 매일매일 특별한 날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이곳 진천에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오실 때가 됐는데, 잠깐만, 소리가 지금 이쪽에 들리거든요? 저쪽에 오시는군요. 이야. 짜잔, 한껏 쫙 빼입고 나타난 어르신들. 이분들이 바로 칠순이 넘은 나이에 당당히 취업에 성공한 새내기 직장인들인데요. 어르신들의 유쾌한 출근 함께 동행해 볼까요?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는 곳은 충북 진천의 자그마한 식당. 8명의 어르신들이 4명씩 한 조가 되어서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해볼까요? 콩나물밥의 달인 유만종 어르신, 칼국수 면발은 4개 맡겨요? 양춘지 어르신, 난 밑반찬의 명인 서정미 어르신, 육수의 비법은 나밖에 모를걸? 김정순 어르신, 출근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음식 재료 준비. 아직까지 많은 양을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총 지배인의 지시에 따라 척척 움직입니다. 식당에서 어머님들이 준비하시는 메뉴가 뭐뭐 있는 거죠? 네, 칼국수, 수제비, 콩나물밥이에요. 3가지요? 네. 아니 식당이니까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딱 3가지만인가요? 연세도 있으시고 네. 그러니까 활동이 빠르지는 못하시잖아요. 그러시고 이제 음식은 옛날 어른들이 많이 해보신 음식으로 설정을 했고, 네. 그리고 와서 드시는 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이 엄마 생각나고 옛날에 엄마가 해주게, 지금 엄마들은 또 못 해주잖아요. 젊은 엄마들은 옛날에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할머니 맛이지 뭐. 그 생각을 해가지고 설정을 하게 됐어요. 메뉴가 집에서 늘 해먹던 음식들이지만 어르신들 대부분은 평생 농사일만 해오셨기에 식당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시기에 제가 근육도 좀 풀어드리고. 그동안 고령인 탓에 특별한 일 없이 경로당에서 소일하며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오래 연세 드시도록 일하셨으면 이제 좀 쉬실 법도 한데 어떻게 해서 일하러 오시게 된 거예요? 아휴, 그래도 좀이라도 벌어서 뭐 애들한테 돈 얻었으니까 마음 아프잖아요. 애들이 좀 주긴 줘도 내가 조금 벌어오는 것도 그 재미고 내가 움직일 때까지 그래도 좀, 그래도 지금 세월이 좋아서 이렇게 노인네들 이렇게 일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좋고 또 여러 아들 이렇게 모여 사니까 재밌지. 이야, 양이 많다. 지난해 9월 식당 창업 소식을 듣고 용기 내어 참여하게 된 어르신들. 개업하기 전 육수 끓이기와 칼국수 면 만들기 등 직무 교육도 꼼꼼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서 일하시게 되신 거예요, 어머니? 예, 여기 다니던 엉아가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온 거라고 오니까 여기 실력클럽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같이 그냥 엉아도 같이 다니다가 이제 엉아는 딴 데로 가서 우리는 정아랑 나랑 계속 그냥 여기 다녔어요. 아, 그 시니어 클럽이랑 그렇게 인연이 되셨군요. 진천 시니어 클럽에서는 도시락 사업을 시작으로 이번엔 70대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식당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 사업 운영에 대한 경비 부분을 제한 나머지 부분을 어르신들이 배분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곳은 어르신들에게 평생 직장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이곳을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고 오셔가지고 청결이라든가 위생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요. 어르신들에게도 큰 의무로서 받아들이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회의 소집? 우리 어머님들이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이시니까는 그 본인이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 상냥하게 응대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생관리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수익이 생기면 기본급에다 배분금까지 받을 수 있어서 책임감도 커집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와우, 식당 안이 금방 꽉 찼는데요. 콩나물밥 8개 해주세요. 이곳의 밥값은 어떤 메뉴든 4,000원. 하지만 할머니들은 그릇 하나에 넉넉함을 담아내는데요. 손님이 많이 오면 아직은 긴장된다는 할머니들. 반세기 주부 경력으로 척척 해냅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서빙해서 주문하는 것조차 죄송하고 어색했다는 손님들. 하지만 이제는 그리운 손맛을 찾아올 정도로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아니 보니까요 다들 식사들을 굉장히 맛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주 네. 오세요 이곳에? 자주 와요. 왜요? 일단 소위 말하면 MSG라고 하죠. 네. 그런 화학 첨가료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래서 저희 젊은 사람들이 거기 노출돼서 익숙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맛이 싱겁다. 뭔가 2% 부족하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먹다 보면 맛이 깔끔해요. 그렇군요. 바로 그거예요. 또다시 또 찾게 되는 마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르신들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데요. 어디서 힘이 나는 걸까요? 보는 사람마저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바빠도 손님이 많이 오면 좋다는 어르신들. 이제는 대박 욕심까지 생기시나 봅니다.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아니 지금도 이제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는 그럼 이제 어떤 식당이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한 100명 오셨으면 좋겠어. 100명? 그리고 점심에 여기 100명? 못 앉겠는데요? 잡수고 또 나가시고 그랬죠. 실로코로 어디고 다 잘 된다는 소리 소문이 음식이고 뭐고 잘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그리고 영화들하고 항상 웃는 상으로 허허대며 웃고 그러는 게 더 좋지. 아프지들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뭐. 미소가 아름다운 우리 어머님들의 정이 그리우신 분들, 할머니의 밥맛이 그리운 분들은 이거 진천으로 오세요! 어르신들이 일하는 식당에는 구수한 손맛이 있고 넉넉한 정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곳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파이팅! 여름철 질병으로 생각하기 쉬운 장염과 식중독. 하지만 조금만 방심했다가는 겨울에도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고생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요즘 유행한다는 노로바이러스의 경우에는요. 얼음 속에서도 보름 넘게 생존하기 때문에 날 것보다는 완전히 조리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건 물론이고 집안을 자주 환기시키고 또 주방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는 정기적으로 소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겨울철 장염 예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